해킹 기법 감상회. 제 라이브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컨텐츠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매주 해킹 기법들을 열어보아요. 노말틱에 심금을 울렸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주제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줌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할 수 있는가? 줌 프로그램 알죠? 화상회의 프로그램. 자,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가? 쉽죠? 하지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줌의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이게 10만 불인가 그럴걸요? 이게 1억 달러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이거 좀 과했다. 원격 그거 누가 속아? 이 사람들이 멍충이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놀랍게도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진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첫 번째 조건, 줌 회의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해커들이 그냥 암호화폐 전문가한테 야, 줌 여기 들어와라 하면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합법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가상인물도 만들어. 그래서 SNS 활동을 합니다. 그럴싸한 회사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법적인 우리는 캐피털 회사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암호화폐 전문가한테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전문가님, 저희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문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 합니다. 인터뷰는 줌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SNS로 검색해봐도 회사 같아. 활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인터뷰니까 당연히 줌 회의까지는 가겠죠. 그러면 줌을 들어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줌에 들어갈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원격 같은 걸 거는데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발표 자료를 띄워야 해서 원격 좀 걸게요. Zoom is requesting remote control of your screen이라고 뜨죠. 원래는 여기에 이름이 뜬다고 합니다. 아이디가 떠요. 노말틱 is requesting remote control of your screen. 근데 닉네임을 줌으로 바꾸는 거야. Zoom is requesting remote control 이렇게 뜨죠. 줌이 자체적으로 화면 조작을 요구하는구나.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기법이죠. 여러분들 옛날 같은 경우 보안 경고 뜨면은 솔직히 그냥 넘어가죠. 더군다나 줌을 쓰고 있는데 줌 리즈 리퀘스팅이라고 뜨면 이 줌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뭔가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구나, 방화벽 허용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누를만 하죠. 바보가 아니라 누를만 하잖아. 어프로브를 눌러.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클릭하자마자 원격 제어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바로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공격자가, 해커가 암호화폐에서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수법 누구지? 가짜 회사도 세우고 이런 거 냄새가 나는데, 라자루스 같은 대표적으로 라자루스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데 가상의 인물도 만들고 가상의 회사도 만들고 뭔가 수법이 비슷해. 하지만 증거는 없기 때문에 단정은 지을 수 없대요. 물론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요. 누가 원격을 걸면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노말틱이 요구를 해도 하지 마세요. 수업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얘기해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도화된 기법으로만 해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해커도 가성비 있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취약점을 누가 밤새도록 찾고 있어요? 뒤지고 있습니까? 안 찾아요. 많이 당하는 해킹 기법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격 제어 툴을 설치하게 하는 거예요. 팀뷰어를 이용한 해킹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해킹인가 싶긴 하겠지만 이메일에다가 아래 팀뷰어 링크를 주고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하고 진짜 눈 뜨고 코베이기,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해킹을 합니다. 악성 코드 설치하는 거 직관 가능. 이게 진짜 있다라는 게 진짜 더 어이가 없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전화하다가 지금 이 앱 설치하래.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하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가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해킹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이드만 전달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악성 코드 뿌리면 됩니다. 끝. 이거 자체를 의심하지 않아. 이게
설치 방법하고 1, 2, 3, 4 이렇게 교과서처럼 만들어주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게 진리였단 말이야. 교과서 같은 모양을 주면 이게 트라우마인가 봐. 1번, 2번, 3번, 4번을 하고 있어. 진짜 이 가이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 해킹에 너무 협조적이다. 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원격을 해달라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늘 이야기하는 거 하면 사람들이 꼭 이런 이야기 하더라요. 아, 또 뻔한 이야기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답인데 뭐 어떡해. 진짜예요. 이걸 안 해서 당한다니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로그인 조심하는 거, 링크 조심하는 거, 프로그램 조심하는 거, 업데이트 꾸준히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없다. 비밀번호 2차 인증 걸고, 의심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지 않고,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지 않고, 로그인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하지 말고, 이런 것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이 할 건 없습니다. 늘 말하는 거, 뻔한 거 다 했는데도 털리잖아요? 그랬는데도 털렸다. 그러면 SKT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 외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문제라던가 운영체제의 문제라던가 프로그램의 문제라던가 뭐 통신사라던가 외적인 데 있는 거죠. 물론 입증은 여러분들이 증거는 될 수 있죠? 방문은 해. 방문은 할 수 있어. 문전박대는 안 할 거예요. 그쵸? 입증은 김현장에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볼 텐가. 안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쓰는 건데 왜 은행이 털리는 것보다 암호화폐가 더 많은가요? 암호화폐가 보안이 뛰어나다. 자, 그런데 보안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게 우리나라 금융권들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보안이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금융보안원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들만 정보보안 점검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금융권 은행들이 보안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금융권 은행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오해하시는 게 우리나라 뭐 정보보안 의식이 다 난장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금융권은 제외해야 돼요. 보안 진짜 빡세요. 암호화폐 털리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 보안이 부족해서 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금융권처럼 그런 보안법 규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훨씬 더 쉽죠. 금융권은 털리면 진짜 은행 본사가 불탈걸? 우리 돈, 원화가 없어질 수도 있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건이 크게 한번 나게 되면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요거는 논외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뭐 외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시스템들을 장악하고 데이터를 바꾸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끝난 거죠.